1페이지에 1위 있던 제품이 다음날에 갑자기 1페이지 하단, 그리고 그 다음날에 1페이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1페이지 1등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현재 네이버 로직의 트래픽을 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로직,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래픽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 로직 변화가 정말 심한데 이 트래픽 관련해서는 금기어인 것처럼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다루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잘 판매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사례, 그리고 여기에 초보셀러 대표님들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픽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트래픽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업체들의 사기가 만무하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현재의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7월에 로직 발표를 통해 앞으로 GBDT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검색 랭킹을 변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을 바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래픽 크게 변화가 없네 라고 인식을 하고 많은 업체들이 트래픽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들에 대한 전조현상은 예전부터 예견되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트래픽 업체들이 네이버 톡톡으로 영업을 하는 메시지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업체들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이버에서 톡톡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 막은 것이죠. 즉, 우리는 트래픽을 잡을 거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트래픽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막기 시작했어요. 트래픽 업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 트래픽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수예요. 트래픽 프로그램이 정확히 몇 개가 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 거기서 더 줄인다면 한 5개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특정 프로그램들, 즉 트래픽을 넣어주는, 유효타를 넣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면 하나하나씩 맡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맡기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동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동하고 이런 식의 지금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1페이지 1등에 있던 업체들이 하락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다시 1페이지 상단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하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네이버 로직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트래픽을 맛보신 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트래픽으로 순위를 올려봤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순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래픽 업체들의 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효타가 찍히지 않았는데 글자를 수정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노출수와 클릭수가 나와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트래픽이라는 것이 엄밀히 떳떳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시는 개인 판매자들, 즉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 업체가 잘못됐다고 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업체들의 사기들이 만연하는 거죠.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막혀요. 네이버가 이걸 막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관을 못하는 상황이면 이 트래픽 업체는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또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는 온전한 셀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은 트래픽 업체들이 있고 그 트래픽 업체의 대행, 그 업체의 대대행,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가 있어야 내가 이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셀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조차 트래픽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역시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천한 업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내가 모르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단톡방에서도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꼭 신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정보도 같이 나눠주시고 또 공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트래픽 관련된 피해 사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트래픽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네이버 검색 랭킹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 랭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매력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클릭수, 즉 트래픽과 구매수, 이 부분이 거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뷰나 최신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임의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네이버가 트래픽을 막으면 결국에 가구매가 만행할 거예요. 이 가구매 역시 돈으로 때려 박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과 가구매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지금 트래픽 프로그램을 막지 트래픽을 쓰는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막진 않아요. 즉 여전히 트래픽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서 순위를 올리는 것들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업체들이 언제 프로그램이 막힐지는 몰라요. 이 얘기인 즉슨 사실상 트래픽은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이 마약을 먹으면서 내 순위를 올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래픽은 일반타와 무한타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타는 기본적으로 80에서 120타, 즉 100타 정도 네이버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트래픽을 넣는 것이고, 무한타는 이것보다 더 많은 타수들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한이 없어요. 돈을 많이 쓰는 만큼 결국에 트래픽을 계속 넣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네이버에서는 신장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1페이지 1등에 있던 업체들이 갑자기 1페이지 하락,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그 무한타를 많이 쓰던 업체가 신장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프로그램이 막히니까 클릭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급하락합니다. 반대로 내가 트래픽이 없다가 갑자기 트래픽을 쓰면은 순위가 급신장합니다. 결국에 내 상품 순위도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트래픽을 쓸 거면 이것들을 다 감당하고 쓰셔야 돼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시장에서 무한타를 안 쓰면 1페이지 상단에 올라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트래픽을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순위가 떨어지는 거 역시 감당을 해야겠죠. 반대로 우리 시장이 트래픽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쓴다면 일반타만 쓰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막히더라도 순위가 조금씩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은 내지 않되 이 부분에서 순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마인드면 두 번째, 일반타만 계속해서 쓰는 형식으로 가셔야겠죠.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파악이 1번이고 두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냐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래픽에 관한 대처 방안이고, 이 다음부터는 트래픽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이 트래픽을 관련해서 다뤘던 영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이 트래픽에 관련돼서 다뤘던 것이 거의 약 1년 전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사실 지금 트래픽을 듣고서 오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늦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이 트래픽에 관련돼서 설명하기 전에 수많은 업체들, 즉 수많은 상위 셀러들은 이미 트래픽을 통해서 많이 매출을 냈고 이것들이 점점 지날수록 끝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트래픽은 또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례가 쇼핑라이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쇼핑라이브도 처음에는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셀러들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되면서 점점 공급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플랫폼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래픽도 이전보다 지금 효율성은 줄어들었지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중에 트래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 또다시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트래픽만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보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래픽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더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특정 제품이 어쨌든 트래픽으로 판매가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구매 전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구매 전환 요소들을 더 늘리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마케팅들을 시도하는 거죠.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카페 침투, 쇼핑 라이브, 인스타 광고, 기타 등등 정말 마케팅할 곳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트래픽에만 의존해서 이것만 하다 보면 트래픽이 날아갔을 때 내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쇼핑 라이브만 하다가 쇼핑 라이브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 내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품 소싱을 제대로 했다면 구매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트래픽만이 아닌 여러가지 마케팅 유입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래픽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어딜 가면 이 얘기를 굉장히 금기어처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잘 파는 사람들이 다 지인 리뷰를 썼다고 하지만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지인 찬스를 활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가구매, 가리뷰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잘 파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접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정말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투잡으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할 때는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트래픽의 피해 사례처럼 저 역시 마케팅 사기로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잘 파시는 분도 있고 강사로서 수강생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분명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단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래픽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저는 사실 트래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사업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사업의 본질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셀러의 본질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